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안에 집어넣기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 관리가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자유당 시절이니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그때 사전 투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선거 관리하는 걸 보면요. 네. 지금 요즘에 범죄 수법들은 얼마나 정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상태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정교한 범죄 수법이 다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쭉. 네, 그 다음도. 네. 이게 또 재밌는 건데요. 이게 구리에서 그 증거 보존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QR코드. 이 QR코드를 네.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은 숫자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숫자가 이렇게 그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그 위에 보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저 번호가 찍혀요. 쫙 나오네. 예. 그러면은 31자리네. 예, 31자리를 다시 QR코드 생성기가 따로 있거든요. 네. 저 번호를 그대로 QR코드 생성기로 한번 찍으면은 내려주시겠어요? 저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저거랑 지금 QR코드 있는 위에 거 거랑 네. 달라요. 저게 더 촘촘한데 위에 게? 그렇죠. 촘촘하네. 위에 게 더 촘촘해요. 예. 저거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시큐얼 넘버가 있다. 예. 지금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없는데 개표 상황표의 QR코드는 52자리거든요. 네. 거기 QR코드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저도 투표 52자리라는 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네. 맞춰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찾아냈어요. QR코드 선관위는 네. 31자리라는데 네. 52자리다. 그래서 네. 이 나머지 21자리 의심 코드가 뭐냐. 네네네. 이거 지금 조사해달라고 저희 전문의 기자회견도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떠도는 뭐 저기 투표용지에 QR코드 찍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QR코드를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를 역으로 또 생성기로 만들어 보면 네. 그 만든 QR코드랑 투표용지 QR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네. 달라요. 전혀 다른데.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투표 진행 상황이. 예, 저것도 재미있는 건데요. 10시 45분에 네. 11시 투표 상황이 집계가 됐습니다. 4월 15일. 예, 본투표신데요. 예. 10시 45분에 11시 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안 확인했고. 시계는 그때도 안 틀렸고, 지금도 안 틀렸습니다. 10시 45분경에 예.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에 네. 투표수가 기재가 됐어요. 네. 11시 기재.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가 네. 지금 46,494명. 네. 중랑구가 48,707명. 네. 그 다음에 강북구가 40,61명이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의 11시 선거 개표수하고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15분 전 거하고 예. 15분 지난 뒤가 동일해버리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째... 지금 제가 지금 몇 시냐면 12시 32분입니다. 예. 12시 32분인데 제가 하실 거하고 똑같다. 예, 이 빌딩에 9층에 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1시에 11명이 올 거다. 네.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 있지. 미리 대기시켜놓고 들여보내면. 아니, 불가능합니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예. 대기시켜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예. 중앙 서버에서 아예 집계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는 더 심한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캡처를 이제 한 변호사님이 해주셨어요. 네. 이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의문을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께서 딱 그 증거를 캡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0시 45분에 모든 선거 투표수가 뜬 게 아니라요. 네. 세 곳의 투표수가 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다 메꿔지는 거죠. 네. 그런데 10시 45분에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버린 거죠. 네. 예측하고 입력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 있을 수 없죠. 그거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입력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 무조건 모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결국 중앙 서버가 네. 컨트롤을 하고 있다. 네.
지금 그 선거값 개표 그 분류기 통해 가지고 그 개표 용상에서 보면 1810표를 분류기가 1680표를 읽지 않았습니까? 네. 수를 중앙에서 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이제 지사님께서도 부천에서 이제 그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은 부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인원이 네. 18,210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18,210명이 12시간, 12시간 이렇게 24시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간당으로 치면은 그 758.75명이 투표를 하게 돼요. 한 시간에. 예. 네. 그 다음에 분당으로 계산하면 1분당 12.6548명이 투표를 하게 돼요. 네. 계속. 네, 계속. 예,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네,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거는 없지, 그런 사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전투표 수가 더 들어갔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정도가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네.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천이 특히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부천의 또 다른 지역구는 상동이었는데 12,000명 정도였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분당 9명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실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게 줄 서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할 때. 네, 그러다 보면 1분당 투표하는 수가 저렇게 빠를 수가 없거든요. 거리만 두는 게 아니고 예.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그렇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 끼고. 예. 그러니까 비닐 장갑 끼고. 예. 예. 그래서 저 숫자 자체가 네. 상당히 많은 수가 더 들어왔다. 유령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특히나 이제 이 선거에서 최고 전문가였던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네. 이제 미시건대 정치학과 교수죠.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를 나오신 뭐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100만 표가 넘는 수가 더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특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걸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특정한 몇 프로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저기는 생각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네. 투표를 24시간 계속 5초마다 한 명. 저 안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혹을 제게 이상한 의혹 제기입니까? 바라볼수록 점점 이제 의혹이 예, 그렇죠. 확실히 굳어지고 예. 커지고 예. 다양해지고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예.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여기에 같이 의혹 제기자와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증 사이에 대조를 하고 네. 필요한 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납득이 시켜야 되는데 네. 뭐 전혀 지금 자꾸 덮으려고 하죠. 지금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관내 사전투표 보관한 CCTV 없는 거 아십니까? 관내 사전 투표 투표 보관함 CCTV 없는 거 아십니까? 보관함 CCTV 왜 없죠? 없습니다. 네, 다 없는가요? 없습니다. 저희가 보전 결정을 받았는데 거기는 보전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투표 보관 CCTV 자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고 저런 거 보면은 개표 그 영상만 있으면은 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투표할 때 투표 장소에서 투표 CCTV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표할 때는 CCTV가 없겠죠? 없습니다. 네. 투표하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다, 이 CCTV가 없고요. 지금 일부 그 동사무소 그 사전투표소에서는 사람들 셀 수 있는 CCTV를 가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18,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 보면 18,000명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만 네. 사전투표 용지를 현장에서 프린터기로 발부를 하잖아요. 예. 그 발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속 발부를 했는데 누구 주민등록이 거기 들어오고 네네. 또 그때 한 장 발부 네. 또 누구 다른 B라는 사람 또 네. 들어오고 두 번째 발부 이게 다 파일로 그렇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그게 증거 보전 신청해서 예.
검증하자 이거죠. 우리. 그 통합선거인 명부가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대요. 그게 없다. 예.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증거보전 결정문에 네.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 통합선거인 명부를 없대요. 네. 아니 그게 왜 없습니까? 없대요. 네. 그래서 그 지사님 되게 또 네. 재미있는 증거보전 집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사전투표율이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집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전투표율 집계는 중앙선관위에서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역선관위는 자기가 몇 명 투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야죠. 모릅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집계하고 안 합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해야죠. 근데 안 합니다. 지역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몇 명이 투표했다고 적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안 그거는 되는- 있을 수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현장의 것을 네. 합산해서 중앙이 가져가야지. 중앙에서 네. 합산 분류로 해가지고 지역에 나눠 배분하는 이건 말이 안 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사례는 어느 통계도 없어요. 아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그런데 말은-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하는 거를 지역 선관위에서 숫자를 그 카운트한 게 아니라 카운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에서 몇 명 투표했다 그거를 적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네. 보면 네. 중앙에서 네. 당신네 예를 들면은 부천 신중동 네. 1투표소는 당신 몇 명 해서 몇 명 나중에 나눠주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 그것을 네네.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네. 나눠준 사람에 대한 거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우리가 다 했거든요. 네네네. 했는데 그거 이제 서버부터 다 했는데 네네. 이것도 안 해줘요. 다 기각되죠. 예, 안 해줘요. 네, 다 기각되고 사전투표 인원과 관련된 뭔가 증거를 요구를 하면 기각이 일단 되고 있고요. 네. 선관위도 자료 내놔라고 하면 자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계 자체를 중앙선관위가 집계를 하고 네, 지역선관위는 그걸 집계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의혹이 증폭이 되기만 하는 거죠. 예, 그건 정말 예,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되죠. 저 투표소마다 당연히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앙에서 그걸 내려주는 대로 적는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계가 그 위에 건가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기계가 1810표인데 1680표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네. 저기 성북구 개표 장소였거든요.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꼭 1680이네. 예. 저 부여도 그랬거든요. 부여도 그랬는데 저렇게 기계가 잘못 읽는 게 결국에는 중앙에서 그거를 표를 세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중앙하고 예. 중앙에서 오다를 때리니까 예. 이게 밑에서 그러니까 바뀌는 이렇게 개수를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연히 장이 맞아요. 그럼 5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810표인데 1680표가 어떻게 찍힙니까? 그러니까 저 선관위 직원이 누군지 몰라도 저 말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은 가능하죠. 조작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조작이면 설명이 가능한데 조작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저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 저런 거 자체가 조작의 증거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풀면 풀수록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네. 아 이게 뭐 정당한 선거 관리가 됐고 선거 과정이 뭐 어느 정도 믿을만해라고 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문제구나, 네. 조작이구나라는 이런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은 고백을 하자면 제가 18년도인가 네. 그때 이 선거와 관련된 시비를 거신 분들이 있었어요. 무효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선거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 솔직히 좀 이상한 사람들을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드러난 걸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 조작이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상한 선거 행정들이 있었으면 결국 이거는 뭘 위한 거냐 결국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저 보시면은 선거 행정, 예. 봉인이 저 구멍은 안 봉하고 구멍도 크고요. 저기 끼웠다 넣었다 할 그 수도 구멍에 있어요. 사람 손도 들어가. 예, 그 저기 보면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 직에 언제 붙어 있는지 저것도 관내 사전 투표함이거든요. 투표 상자거든요. 직인이 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쥐긴도 그렇지만 아까 구멍은 열어놓고 예, 예. 엉뚱한 데다가 저 틈새에다가 찍을 게 아니라 구멍을 막아줘야지. 그렇죠. 좀 맞지. 심지어 증거보존 집행 과정에서 요 박스 이쪽 사이로 막 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판사님하고 야 이거 봉인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저 선거 관리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그다음 거도 한번 네. 그다음 거.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원래 선관위 테이핑이 지기는 그 위원장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네. 저기 남양주시 보관상자인데 남양주의 위원장은 김동욱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직인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저 최정희 사무국장 직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사무국장 직인이 찍혀 있냐? 네.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것도 다 사전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무국장이 하는 말이 도장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도장은 없잖아요. 예, 위원장 도장이 없어요. 많은 게 아니라 예, 권한 없는 자가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것도 네. 또요. 예, 이건 또 이제 되게 황당했는데 이제 증거 보존을 하면서 실물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구 사전 투표함을 깠는데 네. 비례 투표 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오히려 네. 비례 투표를 깠는데 예. 지역구 표를 깠는데 비례가 나오네. 네. 저겁니까? 예, 예. 저게 이제 사전 투표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함으로 돼 있고 지역구 사전 투표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깠는데 저기 기인표 비례 투표 용지거든요. 저렇게 긴 거는 38. 네, 그러니까 네. 지역구 사전 투표하면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보관 상자에 지역구 사전 투표함 보관했다고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깠는데 비례 투표 용지가 나온 거예요. 저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예. 저는 착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 그러니까 사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게 네. 실제로 개표 끝나고 저렇게 넣은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개표하면서 그때 넣은 건지 아니면 개표 끝난 이후에 넣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증거 보존했잖아요. 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그 비례대표 그 보관 상자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열었을 때 지역 투표지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대니까 문제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진실 찾기가 어려워질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 확실한 것은 네. 지금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네. 직원들 인원을 가지고는 네. 사전투표 4월 10일, 11일 이틀 하고 네네. 본투표 4월 15일 하고 네네. 그걸 개표 과정에 또까지 보관하고 예. 또 관외 투표를 해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우편하듯이 배달하고 하는 이 과정에 네. 투표의 신뢰성, 네. 투표의 안전성, 네네. 개표의 정확성, 예. 그리고 사후의 검증 과정까지의 네. 투명성, 네.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럴 때 행정 자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따라서 이런 행정 능력과 행정의 실태를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선거의 결과, 투표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제 주장은 사전투표제도 4월 10일, 11일 이틀 하는 거 이거는 폐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 개표 과정에도 더 엄격한 투개표 과정을 네. 이 도입해서 네네. 강화를 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그 뒤로 네네. 투표 개표가 마친 다음에 네. 투표함과 투표 용지와 관련되는 컴퓨터, 노트북, 네. 각종 서버 이런 거의 관리 네. 이 자체를 훨씬 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지사님 투표 과정이 전산화가 안 된다. 저 한 번 더 보십시오. 예. 저것도 이제 지금 금방 그거 예 여기서 예 그대로 재생해 주십시오. 네. 이게 연수일 개표 영상입니다. 연수를 예, 연수일 개표 민경훈 영상. 국회의원인데 네네네. 예. 영상인데 이거 예.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투표함이 시작하면 저 사전투표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행랑인데 저는 행랑이네. 예. 저 보시면은 예. 표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표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네. 빳빳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함 자체 투표하실 때 접어서 넣으시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근데 저 상태를 보면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대로 집어넣은 사람이 네. 많네. 그래서 저렇게 안 접은 사람이 더 많네. 그죠? 깨끗합니다. 저 네. 보면은 다 접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보이는 것들은. 어쩌다가 접은 게 있긴 있는데 네. 거의 안 접었네. 그래서 저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지가 맞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네,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의심하게 되겠네. 예.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실제로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저 투표지는 또 다르죠.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건 좀 많이 넓은데? 여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예. 희미한데 좀. 아니 장철면. 아까 그거 제 그 한글 파일을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건가? 예. 지금 보시면은 여백이 상당히 다르죠. 여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렸네. 여기 쏠리지 않았습니까? 예, 쏠려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 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가 삐딱하게 지금 기울어 버렸네. 저게 사전 투표 뭐죠? 인쇄가 잘못되었나 보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프린터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사전 투표지인데 우리가 네. 제기하는 거는 첫째 저 네. 삐딱한 것도 그렇지만 삐딱 안 하더라도 네. 저기에 QR코드는 못 쓰게 돼 있고 바코드 쓰게 돼 있는데 QR코드를 왜 썼냐?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예. 선관위가 해명하는 거하고 실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다르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대로 두셔. 방금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 네. 아까 원래 보여주던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면은 그대로 주면 된대. 네.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는데 저거는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는 겁니다. 인쇄로 날인이 되어 예, 나온다. 예. 원래 선거법에 찍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기에 나가 있는 선관위의 담당 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한 장 사람이 올 때마다 찍어주고 또 배부하고 찍어주고 투표용지를 이렇게 해야 저기 찍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장 더 줬는지 아니면 안 줄 사람한테 줬는지 모든 책임을 도장 찍은 사람 지는데 저기는 전혀 아닌 인쇄지로 저렇게 나와. 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 투표 용지는 본 투표 용지와 QR코드도 다르고 저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 날인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소송장에 제기를 해놨습니다. 전체 선거가 무효다. 저기 보면은 공직선거법에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규칙이나 하부 규정에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들이 좀 그거는 무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법률 우위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하위 규정이 편의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칙들 그런 편람들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저거 더구나 인쇄 자체가 저거는 엉터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 무효입니다, 정말. 그 다음 거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HWP 한글 파일. 지금 너무나 허점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4.15 이 총선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자, 그 다음에 파일 보여주시죠.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그 뒷부분 보여주세요. 지금 그 쭉 내려주시고 그 다음 거 이거는 좀 금방 설명했고 저 전부 다 기울어. 그거는 금방 설명했던 거고 대구 중구 남구에도 이거는 이쪽으로 저거는 곽상도 국회의원이 뽑힌 데네. 저런 투표용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기는 이제 직인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거는 완전 한쪽이 잘려 나가 버리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가 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도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두 개는 진본 여부를 구별을 못했어요. 동영상도 없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깁니다.
길게 출력이 됐어요. 정상적인 투표 용지보다 밑에 뒤에 여백이 많네. 예, 저는 이제 춘천 김진태 지역구죠. 그래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사님께 보시다시피 이런 이상한 투표 용지들은 다 1번입니다. 예. 예. 그러네. 이상한 거는 전부 1번 찍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김진태 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뭐 네. 투개표 엄격하게 감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제기 안 하겠다. 자기들은 투개표 참관인을 믿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 뭐 정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하셔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진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또 문제가 많은 이제 삼립 투표함입니다. 삼립. 예, 저는 사전 투표함입니다. 저것도 투표 보관 상자인데 정규 보관 상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사전 투표에서 정규 보관 상자가 아닌 이렇게 그 다음 것도 너덜너덜한 이런 봉인. 예, 봉인 자체가 뭐 이거는 엉터리. 예. 봉인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뭐 범죄 행위를 하는데 서둘러서 하지 않고는 이런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함마다 저렇게 문제가 있고, 저기 또 보면은 낙서로 이렇게 지워진 것도 보이시죠? 예. 잉크.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저 밑에 거는 예. 좀 지워놨네. 예. 그런 것처럼 왜 사전투표함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제 좋게 해석하면 네. 사전 투표에 관련된 네. 투표 용지의 인쇄 또 여러 가지 그 집계 과정 네. 또 투표함의 보관 이런 걸 관리할 그 인원이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좋게 해석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되고 나쁘게 말하면 저기에 검은 손이 손을 탔다. 네. 검은 손을 탔다. 네. 뭐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선관위 16명이 부천 가불병정 4개의 선거구 71만 명 유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는 나쁘게 말하면 검은 손이 거기에 들어갔다. 예. 뭐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검은 손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선관위가 이제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앞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는 치르는데 네. 우리 국민이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엉터리 선거 관리를 가지고는 네. 국민들이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네. 따라가는 데는 아마 네. 미래통합당이라는 우리 야당이라면서 야당의 그 매운 정신이 없는 사람 빼고는 네. 아마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은 못 따라가겠다. 네. 그 다음 거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저런 도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저 도장 하나는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간인을 찍었는데 저 위에 도장은 없네. 그러니까 새로 테이핑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 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봉인을 다 뜯고 다시 붙였는지. 박범석이네. 예, 저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까? 예, 저기 안산에서 발견된 사진이거든요. 네. 저런 봉인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뜯었다가 다시 붙였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아니라 당연히 뜯었다 붙였네. 저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예, 이런 현실을 보면서 누가 이 보관 상자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 예, 여기 또 보면은 이제 봉당이 아니고 봉담읍입니다. 봉담. 네. 예, 봉담읍인데 이 봉담읍에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제1투표소하고 제2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라고 항상 있습니다. 네. 관내 사전투표라고 이렇게 있는데 봉담읍만 신기하게도 위에 관내 사전투표가 없어요. 그 위에 다시 올려주시면은 봉담읍 관내 사전투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 갔냐? 지사님 어디 갔을까요? 그게 뭐 어디 용인으로 갔다 그러던가? 아니요. 근데 딴 데 옆으로 가. 화성병으로 갔습니다. 병으로 가버렸을까? 예. 아, 옆에. 저게 봉담읍 제1, 제2 투표소가 원래는 화성병 지역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갑 지역구로 바뀐 거예요. 3월 7일 날. 예. 3월 7일 날 바뀌었는데
집계한 것들이 화성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아까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지역 사무소에서 화성 선관위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지사님? 네. 봉당읍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사전투표 몇 표 이렇게 올리면은 보고를 하면 그게 기재가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전체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누락인 거는 중앙에서 이거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민경우 의원님이 기자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선관위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투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저 사실 투표 못 하겠으면은 선거방해죄로 고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 그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관내 사전 투표로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봉당 그 화성병 지역구 투표거든요. 네. 저기 관내 사전 투표 수 보면 8,665조. 네. 8,665입니다. 네. 저기는 1투표소, 2투표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합계가 8,665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숫자가 안 맞네.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비례대표는 뭐 지사님께도 아시겠지만은 전체 1투표소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봉당읍 1부터 18까지 다 있는데 다 있네. 그 합이 8,665개입니다. 똑같네. 1, 2가 빠진 거랑 다 있는 거랑 같아요. 그것도 좀 문제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이게. 뭐 조작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네요. 네네. 있을 수 없고 네. 믿을 수 없는 일을 선관위가 저렇게 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선거가 무효다, 불법이다, 예. 밝혀라. 왜 안 밝히냐 이거죠. 이 숫자가 바로 직접 증거입니다. 네.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상식적으로 봉담 1, 2투표소 관리 직원도 있었고 개표하는 담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몇 표입니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해서 올리면 저런 일이 없지. 그렇죠. 예. 근데 위에서 찍어버리면 위에서 현장을 모르고 그냥 막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뭔지 그냥 그렇죠. 잘못된 저는 거죠. 저게 조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행히 3월 7일 날 선거구 획정이 있었고 화성병에 있었던 게 두 개가 탁 나와가지고 갑으로 갔던 까닭에 네. 전체 세팅값에서 여기 일부를 누락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지게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증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63대 36이라는 비율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동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가? 그리고 무슨 사전투표 이런 것 관내 이게 어떻게 있지? 그 비율과 차이를 어떻게 저렇게 구분을 할까? 저게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월 20일 정도에 저런 게 떴으면 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네. 뭐 분석이 이렇게 많이 됐구나 이랬는데 4월 16일에 뜬 겁니다. 아니, 지사님 한 지역구에 있는 선거 결과를 다 다운받는 것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모든 선거 관리 선거 개표 현황을 저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네. 물리적으로 제가 저게 4시 55분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내부 자료다. 내부 자료다. 저기 딱 공부하면 저 엑셀 파일이 3개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글이랑 칸이 다 다르죠. 다른데? 칸이 다 다릅니다. 네. 저기 3명이 쓴 거를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내부 고발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근영이 전략기획실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12월 16일 8시 30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전투표 보정값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와 같은 자료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1-2, 1-3도 있고 2-1, 2-1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료 중에 일부가 아니냐. 시나리오 1-1이 지금 네. 실현이 됐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또 데이터를 보니까 또 데이터가 맞아요. 선관위가 저걸 해명하면 돼요. 자, 그럼 공개 검증 토론을 하자. 네네네. 그럼 공개 검증을 서로 네. 앉아서 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저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네네. 박주현 변호사든지 네네. 각 정당의 후보든지 네. 언론이든지 네. 같이 앉아서 검증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연의 일치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비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경 의원님이 이제 또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런 어떤 숨은 문구도 좀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위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팔로우 더 파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 프리덤. 공산당이 개입했다 네, 이렇게 네. 본다. 그 파티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니까요. 당 우위의 네. 공산국가 팔로우 더 네. 파티. 예. 예, 제가 이게 현상금도 사실 제가 걸었습니다. 어디 박 변호사님 건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미래를 오.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대표인데요. 네. 예, 이 4.15 총선 결과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조작이 아님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드리겠다. 해가지고 10개 이제 정규 분표나 뭐 여러 가지 선거인수 투표수 차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조작이 아님을 입증할 네. 수 있으면은 네네. 1,000만 원 하지 말고 돈을 조금 더 올려보죠.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조작인 것을 증명하기는 쉽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도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프로듀스 415라고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 한번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관리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업체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뭐 B2N, 이지렌탈, LGU 플러스, 윅스콘, 이뱅킹텍 이런 업체가 투철률이 거의 100%예요. 그렇지 말이죠. 100%는 이해를 하는데 네. 99.991 이런 거는 나는 처음 봤거든요. 예. 뭐 야. 지사님이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뭐 네. LGU 플러스야 그래도 네. 유명한 데니까 이해가 되지만 저 한틀 시스템이나 미루 시스템들이나 이런 데는 다른 나라 콩고, 이라크 이런 데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체였거든요. 네. 그런 업체는 사실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배제해야죠. 예. 그런데도 저렇게 투철률이 100%입니다, 또. 네. 저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업체들 보면은 뭐 지금 아이플러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김성철이 누구냐 뭐 이런 네. 말들이 있고 지금 뭐 등기부나 이런 걸 때 보면은 한 건물에 네. 관련 업체들이 쫙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 이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LGU 플러스가 저렇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긴급 입찰 형식을 띄워가지고 네. 입찰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의혹이 있어가지고 캐면 캘수록 문제네. 이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범죄를 위한 예비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있나? 예. 예. 또 있습니까? 예, 다 됐.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분당을 해서 서초을 투표지가 발견됐어요. 네. 또 그 서초, 박성중. 예, 서초 을인데 박성중. 박성중 의원은 서초을이잖아요. 그렇죠. 분당을 개표 현장에서 서초을 투표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사전 투표지인데. 그죠? 예. 아, 저거는 이제 우편 분류 배달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하자면은 배달이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거는 박성중 표 저거는 네. 분당 을에서는 무효화 처리되고 서초로 카운터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다시 또 보냈나요? 저거는? 보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상식적으로 저게 가능합니까? 재선님? 저 있을 수 없지. 근데 저거는 이제 우편 분류를 할 때 네네. 저걸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오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장치가 있어요. 저게 등기우편으로 갔잖아요. 네. 등기우편으로 가면 예를 들면 저 박성중 관내 사전 투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봉투 안에 서초을이 들어가 있을 거고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주소가 찍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분당에 이렇게 맡기면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초께 왜 분당에 왔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반송이 돼야 할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저게 서초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서초을이 아니라 분당을로 간다는 것 자체가 표만 넣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표를 넣다 보니까 서초을 표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분당갑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질문을 조금 더 해보면 지금까지는 아주 그 딱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이 네. 첫째, 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한 피고가 대법관이다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각 지역선관위원장도 전부 법원장이에요. 네네네. 지방법원 원장이다 말이죠. 그러면 전부 현직 대법관과 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 누가 재판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재판 자체도 대법원에서 단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법관을 상대로 해서 그럼 대법관을 피고로 해가지고 하는 소송이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어떻습니까? 제가 또 왜 이런 뭐 추상적인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부정선거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밝혀집니다. 밝혀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게 현재로서는 뭐 제도권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 현실적인 절차니까요. 뭐 그런 어떤 뭐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곳에서 그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실의 힘이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선거 기간, 운동 기간 중에 4월 15일이 투표날 아닙니까? 투표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아래서 230만 아동에게 총 9,212억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전부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금권선거의 금품 살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물론 이걸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금품 살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떠드는 것이 야당과 언론인데 안 떠들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범죄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부정선거, 뭐 이런 금권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후에 투표, 개표 이런 조작과 부정선거에서도 야당과 언론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게끔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야당과 언론을 이끌고 있는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권선거를 했던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거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과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렇게 할 거면은 언론인, 정치인의 그 직함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민경욱 국회의원에 대하여 또 그 같이 갔던 변호사들에 대하여 완전히 오히려 협박하고 또 그 핸드폰과 이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차량에서 그냥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제로 압류를 해 간다든지 이거 심각한 인권 침해고 또 서양기 목사는 구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서양기 목사는 참고인이라 그러면서 그 집에 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 넘게 그러니까 14시간을 가정집에 그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검찰과 또 의정부 검찰과 그 수사관들이 15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 좁은 집에서 그래서 완전히 무슨 15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신을 했어요. 실신을. 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네.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멀게 볼 필요 없이 네. 작년에 조국 압수수색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현장 가봤어요. 방배동 삼익 아파트 거기 4명 5명밖에 안 갔는데 거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보호를 기다려 달라. 예. 기다려 달라 해요. 기다려줬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해가면서 그 지금 영장 그 판사 고발도 돼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에 대해 하면은 기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담당 영장 판사가 고발됐어요. 네. 그 정도로 압수수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익 제보자 자체도 법령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 자체를 발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호인도 수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직권 남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조금만 앞에 가가지고 지금 조국 정경심에 대한 압수수색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하면서 자기들은 다 풀어줘 버리고 그리고 진짜 선거 부정을 했던 송철호든지 네. 그 또 송철호도 당선되고 선거 부정을 해서 황운하도 당선되고 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에서 당선되고 다 당선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들어가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한명숙이 무죄로 만들어내겠다. 2015년에 유죄 확정된 걸 무죄로 하겠다. 전부 다 뒤집기 나오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저는 대한민국 지금 현 상태를 진단하면 너무나 까마득합니다. 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면 사실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겠는데 제 자식도 제 아내도 제 부모님도 우리 지사님도 친구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 한반도 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끔찍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막지 못하면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좌경화되고 빈민화되고 자유가 말살된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총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진실이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불법들이 더 이상은 발 디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지금 멋진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더 멋진 나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합쳐주십시오. 예, 오늘 41살밖에 안 된 청년 박주현 변호사. 만 40세입니다. 그 오류입니다. 예, 이제 만 40인데 우리 나이로 41살 된 키는 저보다 크지만 나이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특별 감찰 담당관을 역임을 하고요. 또 국세청 국세교육원에서 국세공무원들 교육도 3년간 시켰던 나이가 40밖에 안 되는 젊은 변호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이 박주현 변호사가 꼼꼼하게 기자처럼 취재 기자처럼 팩트를 수집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최보식 기자의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전면 인터뷰에 나온 글입니다. 이런 박주현 우리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조롱,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세간의 선거 부정설이 광범하게 확산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젊은 박주현 변호사의 자세가 옳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